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주한미군을 뺄 수도 있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미군 철수와 재배치라는 피해 보복을 시작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나토만큼이나 도움이 안 됐다며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단순한 압박일까요? 아니면 실제 철수의 신호탄일까요? 독일과 스페인에서 짐을 싸는 미군들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도 이란과의 전쟁을 돕지 않았다며 SNS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비판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은 나토 동맹국들의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종이 호랑이에 비유했던 트럼프 대통령. The last thing I needed was NATO stepping in our way, because they're a paper tiger. 백악관은 이번 전쟁에서 미국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유럽 동맹국들의 이미 안갚음을 예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re-examine the value of NATO and that alliance for our country. Ultimately, that's a decision for the president to make, and he'll have to make it. 이란과 이주 휴전에 들어가면서 백악관의 응징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비협조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빼는 겁니다. 이란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미군 수송기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미국 본토를 출발해 유럽 내 미군 기지 등을 거쳐 중동으로 향했겠지만 이번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스페인이 미군 군용기에 대해 영공을 아예 차단을 했고 프랑스 역시 이란 공습과 무관한 미군 군용기만 자국 내 기지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 밖에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력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나라들은 미군 병력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 3만 8천여 명, 스페인은 3,500명 수준입니다. 미군 병력을 일부 이전한다면 이 독일과 스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빠진 병력은 루마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미국의 공군기지 사용을 허용을 했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등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나라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역시 나토만큼이나 도움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배치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우리 한반도 방위는 이제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군사비 증액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최소한 한반도 이 인근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계에서도 관심이 높겠지만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대화가 중요하고 또 북미 간의 대화와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도 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만드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고 우리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겠다 이런 취지로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 걸림돌이 바로 이스라엘.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의 휴전 선언이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재를 했던 파키스탄 총리의 발언을 지금 또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키스탄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양측의 동맹국들과 함께 레바논 및 그 외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이는 즉시 발효된다. 네, 여기 이제 레바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휴전 지역에 레바논. 그렇죠? 이 레바논이 포함된 이유가 이게 왜 중요하냐? 이란, 헤즈볼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레바논을 지금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혀버렸어요. AP통신 보도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8일 이란 공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긴 하지만 레바논은 예외라고 밝혔다. 요게 이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데요. 예. 휴전 선언을 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 유조선 2척이 지나갔나요? 네. 2척이 네 척이요, 네 척. 4척이요? 네 척. 보도에 따라 좀 달라가지고. 예. 4척이 통항을 한 거야. 됐네. 야, 이제 풀리나 보다 아,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다가 이제 초를 쳐버립니다. 레바논을 개전 이후 최대의 공격을 가했어. 와,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 휴전 선언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레바논에 총 공세를 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는 휴전 약속을 깬 게 되지 화가 않습니까?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습니다. 이란 통신 소개해 주시죠. 근데 이란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은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의 통행이 멈춰섰다. 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 휴전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쵸. 이란발 보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면 이란이 휴전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진짜 거기서 다 결정이 날 테니까 백악관에서 11일에 오늘이 9일이니까 9일입니다. 9일. 11일에 대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첫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11일 오전에 열릴 것이고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벤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다. 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란이 그 다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고 하는데 요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또 물어봤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했어요. 네.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비공개적으로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애써 좀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불편하니까 예. 애써 요거는 좀 모르는 척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좀 저로서는 가장 좀 안 좋은 소식이 벤스 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거든. 만약에 JD 벤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지. 그럼 깔끔해진단 말이야. 예. 근데 그렇지 않았어. 네. 벤스 부통령이 이란은 휴전이 레바논을 포함한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도 이스라엘도 레바논이 휴전 협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요거 되는 거예요? 완전 배려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얘기가 좀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 이제 협상이 이제 최대 쟁점인데 예. 미국은 협상 조건으로 15개를 이란에 보냈고 예. 이란은 협상 조건으로 미국한테 10개를 보냈어. 10개 보냈고. 근데 이란이 보낸 그 10개에 대해서 예. 미국이 우리가 받은 거랑 다르다. 요게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예. 일단 이란의 10개항 중재안 요거를 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전쟁 관련해서 한 4가지인데요. 미국의 불가침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내 미군 병력 철수하라.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포함 모든 전선에서 휴전. 이거 이걸 레바논 포함돼 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권한을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핵 개발 관련해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인정을 하고 이란 핵 관련 IAEA 결의안을 폐지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나머지는 대이란 제재 해제할 것, 네. 그리고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를 또 해제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거를 폐지하라. 네. 예. 자, 오늘 나눌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
입장이 좀 다른 부분, 그 부분을 좀 이게 한번 예. 그게 이 앞으로 이 휴전이 2주간 지속될 수 있을지, 중간에 또 이 폭격과 파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지, 또 내지는 예. 또 이후에 종전 협상이 1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종전 협상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몇 가지 아주 굉장히 핵심적이고 리스크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 예, 예. 그게 첫 번째는 네. 금방 이제 얘기하셨던 그 이란이 제안한 10개의 제안서에 예. 대해서 지금 외신 보도를 어제 오늘을 보니까요. 그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영문본이 있고 페르시아어 버전이 있는데 이란에서 작성한 페르시아어 버전에는 아까 그 10개항 중에서 핵심적인 우라늄 농축 인정 권한을 달라는 것과 예. 그다음에 영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 이 부분이 명확히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 트럼프에게 전달된 영문본에는 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표현이 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군한테 전달할 때는 그래서 지금 외신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또 하나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은 그 레바논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레바논은 이번 휴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 네.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러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대규모로 때린 겁니다. 네. 그래서 벌써 사상자만 약 한 120여 명, 부상자만 700명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은 이러한 태세고 지금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이거는 이스라엘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 지금 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란이 중동과 그다음에 중동 전역에 걸쳐서 구축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저항의 축인데 이 저항의 축에 핵심적인 세력이 헤즈볼라거든요. 네. 레바논 내. 예.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 헤즈볼라를 만약에 척결하겠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중대한 리더십을 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교착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레바논 문제, 우라늄 문제.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쟁의 흐름을 보면 미국 시간 27일, 우리 시간 28일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죽여버렸어요. 지도부를. 네. 그리고 무조건 항복해라. 다음 지도자 내가 챙긴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라졌죠, 이제. 예. 그러니 갑자기 전쟁은 4주 6주다. 곧 베리순 끝낸다. 갑자기 48시간 시간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발전소 다 때린다. 네. 5일 연장했어요. 네. 10일 연장했어요. 네. 하루 또 연장했어요. 하루 또 연장. 요 사이에 우리 시간 새벽 2시로 나와서 겁줬어요. 이란한테. 네. 운명을 없앤다. 예, 맞습니다. 그런 발언 나중에 다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러더니 2주간 휴전으로 왔어요. 이준 또 이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그러면 자 2주가 끝나면 어떤 식이냐. 트럼프가 마음대로 군사작전할 수 있는 2달이 끝나갑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의회 승인. 그건 말씀하셨죠. 예, 의회 승인을 받아야 4월 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지지 34%, 반대 60% 넘어가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반대하는 거예요. 네.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해요. 반대하죠. 그다음에 2천억 불 의회에 나 전쟁할게 돈 줘. 이거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럼 트럼프는 전쟁을 하기 어려워요, 지금. 네. 자, 이란으로 와볼까요? 모두 타봐 얼굴도 못 내밀어요. 숨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100에서 20%예요. 100에서 150% 사이예요, 지금. 지금 이란 민심이 숨어 있는 거지 언제 태어날지 몰라요. 네. 해군 공군 괴멸됐어요. 네. 그러면 양쪽 다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자, 예. 네타냐후는 지금 이 기회에 이란은 어차피 안 돼요. 없앨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마스 가자 지구는 거의 괴멸시켰으니 이란 북부에 있는 헤즈볼라, 레바논이 이제 기독교, 수니파, 시아파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남부 이스라엘과 국경이 있는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북부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 네타냐후는 이번에는 이게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 사는 지대를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여기 그냥 벌판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우리 DMZ 같이. 그렇죠. 어. 그게 지금 요걸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란은 바보냐? 이란은 또 후티가 있잖아요. 후티 있죠. 그 예멘에 있는 예. 바브엘만 대부 해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란은 이러겠죠. 후티도 그러면 휴전 아니야? 거기 막으면 어떡할 거예요? 불편하면.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오버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선을 넘고 있지만 네. 이걸로 판을 깨고 전쟁이 확전되고 아, 그럴 일은 그렇게 없다. 가기는 쉽지가 않다. 아. 이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마지막 발악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벤스나 지금 트럼프가 니네 안 돼 이스라엘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자웅동체니까 한 몸이니까. 아, 못하게 해야죠. 아까 어른이라면서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거기에 대한 어른인데 힌트가 하나 철없는 있어요. 어른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네. 벤스하고 트럼프는 다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지만 네. 되도록 이스라엘이 떼지 말라고 자제는 시켰다 이렇게 뒤에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실 지금까지 협상은 간접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면이 아니니까. 네, 맞아요. 전쟁은 통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의 통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쟁 휴전에 관한 회담이 지금 통역이 서로 안 되는 거고 네. 여기에는 제 생각에는 파키스탄이 네. 어찌됐든 휴전시키기 위해서 뺐을 수도 있다. 아, 샤리프. 그러니까 미국이 예민할 만한 것들을 예, 샤리프도 저걸 예를 들어서 레바논 같은 것도 더 강조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란을 끌어들이고 그다음 아까 말한 농축은 슬쩍 약화시키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제대로 왜 영어도 못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가 나온 게 벤스도 해요. 서로 쟤네 지금 영어는 할 줄 안 하고. 통역이 정확하지 않고 어찌됐든 휴전이 됐잖아요. 예. 또 벤스는 어떤 의미에서 저쪽에서 물론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이란이 요청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그 반대하고 네 말이 맞다고 해버리면 협상을 들어가기도 전에 미국이 협상에 대한 불리할 것이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제시켰다. 근데 이제 갈리바프가 3가지 지금 미국이 어겼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란 국회의장. 예, 국회의장이 이 사람이 아마 저쪽에 아마 수장이 될 것 같아요. 대면 네. 접촉에. 첫 번째가 레바논 공격이에요. 두 번째가 이란 우라늄 농축 문제고 세 번째가 때리지는 않았지만 이란 영공에 드론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건 휴전 넣겠다고 생각을 세 가지를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 둘 다 이제 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네. 근데요 이렇게 봐야 돼요. 트럼프가 영어도 못하냐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트럼프한테 말해요. 당신 숫자도 못 세냐? 맨날 주한미군 28,500명. 맨날 틀려요. 45,000이라고 하더라고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니까 28,500명을 알죠.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트럼프가 말하면 45,000명인 줄 알아요. 그렇게 알겠죠. 통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번에 파키스탄이 뺐다 하더라도 미국과 뭘 뺐다 하더라도 미국과 이란이 바보가 아닌데 그걸 모르겠어요? 눈 가리고 알면서도 속아줄 가능성.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진짜 파키스탄이 미국이 예민한 거를 일부러 뺐어. 그리고 미국하고 이란도 뺀 거, 뭐 속은 거 알면서도 속아줘. 그랬다면 파키스탄 노벨 평화상 제가 한번 추천합니다. 맞잖아. 우리 국민이 받아야지. 아니 다음에 이 전쟁 이거 하면 우리는 오래 받는 거고. 근데 다음에. 이게 11일 날 만나기 전에 아마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미국이 자제시킬지 아니면 11일까지 때리게 하고 회담에 가가지고는 못 때리게 할지 이게 요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요. 그럼 이게 문제네. 11일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릴지 여부, 그거를 미국이 자제시킬지 여부, 때렸을 때 이란이 참을지 여부. 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네. 지금 그리고 또 이스라엘한테 약간 불리한 게 뭐냐면 이란에 집중됐을 때는 신나게 때리고 신나게 죽이고 지금 레바논 전체 인구의 85%가 집을 떠나서 길거리에 또는 다른 데 지금 살고 있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전쟁인데 85%가요. 이 학살 장면 이번에도 때렸던 학살 장면이 이제 전 세계의 눈으로 다시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하다라는 게 다시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확실히 이제 그런 점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도 이 사실 말하면 전쟁의 일시 버튼을 누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제 전격 합의를 한 건데 그 트럼프와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은 이제 연말에 있을 중간 선거가 굉장히 의식이 되는데 여론이 너무 악화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의 전쟁 비용만 해도 그 65조를 상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미 의회에서 아직은 민주당 중심이긴 하지만 그 트럼프 퇴진과 수정헌법 25조 그 직무정지 권한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 요구하면서 좀 그게 거의 어제까지만 해도 70명을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어떤 요구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명 파괴 발언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 광기의 망언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미국 출신의 교황 레오 14세께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전쟁 범죄이자 집단 학살이다 이런 네. 움직임들이 막 국제언론에 드세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레바논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 지금 사망자가 레바논 윈방위가 밝힌 내용인데 250명이 넘어섰고요. 네. 지금 부상자가 1,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음, 근데 대부분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냥 그 도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레바논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이쪽 민간인 피해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짜 나쁜 놈들이라니까. 거기서요 이스라엘 하나 더하면 자 하마스 가자지구 전쟁했잖아요. 네. 물론 하마스가 기습을 했다는 명분으로 네. 하마스 병력을 10,000에서 3만 명으로 추산했거든요. 근데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이 7만 명이 넘어요. 와. 나머지 다 민간인이에요. 아 민간인이라고. 와. 진짜.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만을 죽이기 위해서 7만 명을 죽인다는 게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요. 잘못 죽인 게 아니라 민간이 섞여 있어도 7만 명이면 만 명 섞여 있어도 7만 명 죽이는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 근데 정말 제가 해서보려면 제가 여러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기다 폭탄을 같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예는 좀 삼가 주시고요. 네. 사실 그거 아니셔서 다행이에요. 아, 자 그러면 그 호르무즈가 지금 어떻게 호르무즈. 되고 있는지 잠깐 좀 짤막하게 살펴볼까 하는데 예. 트럼프가 이제 그 휴전 선언하고 바로 다음 날 호르무즈로 돈 벌겠다고 또 SNS 글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는 이거 황당합니다. 저희가 항상 했던 말인데. 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적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며 이란은 재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은 다양한 물자를 투입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돈 벌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이란이 지금 현재 하루 12척을 제한으로 통항시키겠다고 하면서 통행료를 최대 200만 달러. 그러니까 배럴당 1달러 배럴당 1달러. 받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제 방식은 암호화폐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미국에서는 공동징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황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띵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뭐 일리 있다. 뭐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잖아. 그때 했었잖아요. 네. 참 이게 트럼프한테 아이디어를 준 걸까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럴 겁니다. 네네. 왜냐면 아까 이제 그 이란이 제안한 10대 협상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호르무즈에 대한 이제 통행 예. 체제를 관리하겠다. 예. 그리고 통행료를 이제 한 척당 200만 달러,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원이거든요.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란은 이거는 모두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종의 공공재인데 네. 앞으로 이걸 걷겠다는 것들을 확실히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술 더 떠서 이걸 갖다가 그냥 용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동징수. 이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가 장사 속으로 네.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얹혀서 일종의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까지 해가지고 네. 미국의 돈이 되게 하겠다. 야 이러니 이게 참 정말 모든 것을 다 돈벌이 수단으로 예. 다 활용하겠다는 이 정신 속셈을 나갔어요. 드러내는 근데 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안이 괜찮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받아라. 대신 대한해협 통과할 때도 돈 받고 평택항에 미군함 들어올 때도 돈 받고 네, 안 되는 거 아시니까 중국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남중국 돈다 받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란의 희망 사항이지. 아. 이란이 받는 건 뭐냐면 지금 전쟁이니까 위험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선사야. 우리 배 따라와. 요 명목으로 받는 겁니다. 네. 만일에 받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말이 뭐냐면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안 쓰는 호르무즈 해협 니네들이 해결하잖아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미국 5함대 중동을 관할하는 5함대 사령부가 바레인,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써요.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호르무즈 해협 유료화는 지금 현재까지는 소설이다. 아 지금까지는 예, 소설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란군이 받는 데는 명목이 있다. 너네 안전하려면 나 따라와야지. 아. 만일에 그렇게 되면 국제법 위반, 유엔도 허용하지 않을 거고
전 세계랑 척을 져요. 그러면 정말로 전 세계가 군함 보내돼서 열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 문제는 좀 두고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요거 단답형으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5월 15일에 미중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북한을 또 방문을 하던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그 방북이 약 6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방북을 하는 거예요. 6년 7개월.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5월 현재 14일로 예정된 그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그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사전 설명과 요새 중국이 북한을 굉장히 관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북한 간의 밀착 이후에 중국이 아주 전략적으로 북한을 좀 의도적으로 잘 대해주는 게 있어요. 미리가 설명 좀 하려는 것 같고 네. 또 내용 중에서 한반도 관련된 이 동북아 평화 관련된 의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북미 정상회담 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아니 왜냐면 근데 정상회담 앞두고 만나니까 나는 또 네네. 그겠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것들을 갖다 이제 한번 설명도 하고 조율도 하고 북한의 생각도 들어보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특히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번에 4월에서 5월로 연기가 됐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네. 그러니까 남북 간에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뭔가 네. 그러니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다. 네. 뭔가 북미 간의 접촉을 사실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보기에는 그 이란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네. 북에서 지금 쉽사리 응하겠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 사실 약간 좀 기대도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 관점에 보면 중국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대통령도 가셔가지고 부탁한 게 중재 역할을 해서 북한을 좀 끌어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이 이제 들어서 북한을 설득하는 거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지만 그보다는 예. 지난번 전성절 때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갔죠. 북중 관계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북미 관계는 좋은데 북한은 중국이 나서가지고 제재를 풀지 않고 마치 옛날에 미국처럼 선한 강대국 역할을 하는 그런 데 빠져 있다고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북중 관계의 이 현안들을 해결해 주지 않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중국 전성절에 갔잖아요. 네. 근데 5월 9일은 또 러시아 전성절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견제 그 견제 차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를 풀었다고 했다가 다시 막았다고 했다가 좀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고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휴전한 상태가 맞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상당히 양쪽의 공세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사실상 다른 사례에서도 보면은 휴전을 곧 시작을 하고 또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것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볼 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설명과 이란의 설명이 좀 다릅니다. 미국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게 지난번 어저께 한 그 휴전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란 측에서는 그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미국 측에서 첫 번째 이란 측에서 제시한 그 조건에 대해서 다 거부를 했다고 미국 측이 발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수정된 안을 10개의 안을 이란에서 미국 측에 제시를 했다는데 거기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양쪽의 말이 틀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현재 이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휴전에 그걸 준수를 하겠지만
헤즈볼라하고의 전쟁은 그대로 계속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언론에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공격을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벤스 부통령의 그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느냐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25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1000명 넘게 부상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전규석 우리 대사가 더 늦기 전에 우리 교민들 탈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공격이 그러면은 당장 멈출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상당히 세밀한 조율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휴전 협상 여기에 파국을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수위 조절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일 여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대사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11일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있습니다. 이 협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60% 농축한 우라늄 441kg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더 이제 까다로운 문제는 우라늄 농축 권리입니다. 이란은 저 농도라도 우라늄 농축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0%다. 그거는 절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은데 미국 측에서 조금 양보하고 이란 측에서 조금 양보하면은 사실상 해결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19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보다는 해결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라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JD 벤스 대통령 가고 부통령 가고 스티브 위드포크 중동 특사, 제러드 쿠시너 사위 이렇게 해서 미국 측 인사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란은 누가 협상에 나서느냐가 지금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간간히 나오는, 인물들을 본다면은, 우선 그 실무 협상에 임하는 사람은 아락지 외교장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벤스 부통령과 같은 이런 거물급은 누가 나올 것이냐, 예. 수석 대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자꾸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이 사람으로 된다면은 괜찮지 않느냐. 미국의 협상 상대로서는 적합한 인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강성 인물 아닙니까? 갈리바프는? 예,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사람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공군 사령관을 지냈고 경찰청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매우 국방 문제, 안보 문제에서는 강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테헤란 시장을 하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경향의 사람이
훨씬 더 딜을 협상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가 예. 또 한 사람 생각해 본다면은 베제스키안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게 급이 맞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이란은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이런 실용주의자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사님, 국내에서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가장 관심도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 선박 26척이 대기 중인데, 뭐 한두 척씩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해협이 만약에 열린다 하더라도 통행료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행료를 네네. 받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응유되어 있는 이 배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막 선사별로 뭐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휴전 협상도 종료가 되고 하면은 그 돈을 통행료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도 함께해서 이 합작 사업으로 하자는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네, 호르무즈 벤처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그래요? 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사항이고 미국의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가 보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 통행을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보장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건 무리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는 경우에 이란이 미국 군함이 그 주변에 서 호위를 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가 뭐 통행료 내지는 조인트 벤처 이야기한 건 자국 내 지지층을 위한 발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측면도 있고 또 순수히 비즈니스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란 문명 말살 요 발언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 근거가 뭐라고 보세요? 네, 문명 말살도 있고 석기 시대도 있고 또 발전소, 석유 시설, 그리고 교량, 이런 거에 대해서 파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은 엄연히 전쟁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쟁법 위반이다.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러는 과정에서 또 뭐라 그랬냐 하면은, 말살.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또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 죄에 또 해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의 경우에는 하원에서 과반수, 상원에서는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내 여론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상처를 줄 수 있고, 이게 결국은 민주당 지지로 끌어올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트럼프도 이 중간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2주간 휴전 선언으로 시간은 좀 확보를 했다고 치면 그 사이에 이제 국내 지지자들을 위한 중간 선거를 위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미국의 국내 그 유권자들, 특히 소비자들의 그 생활 패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집중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국의 이제 유권자들도 대통령의 행동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로 하는 전쟁에 있어서의 정책 이런 거에 더 많은 비중을 잃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대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가 전쟁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국가에 대해서 주둔 미군을 빼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주한 미군의 영향은 없을까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상 옛날에도 우리 카터 대통령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모든 사항을 다 펼쳐놓고 이게 점검을 한 결과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 괜찮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접촉을 해서 설득 작업을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